안녕하세요. 오늘은 리뷰 마케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마케팅은 어떤 유형이 되었던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소비자가 구매 전에 이상한 판매자나 이상한 제품이진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켜주고, 또 여러 사람이 구매했다는 증거기 때문에 구매 리스크도 상당히 줄여줍니다. 이런 리뷰 마케팅 할 때 아주 기본적인 고려 사항은 리뷰의 양이 많아야 된다, 실제 사용자 느낌이 나야 된다, 구매 시점 리뷰가 많을수록 좋다 등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리뷰 마케팅 유형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약간씩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좀 더 이야기할 리뷰 마케팅은 인플루언서와 실제 사용자 리뷰입니다. 인플루언서 리뷰 마케팅은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리뷰 양에 대한 제한 조건이 그렇게 까다로운 편은 아닙니다. 그런 반면에 인플루언서가 게시물을 계속 올리기 때문에 이 리뷰 효과가 지속되는 시간은 좀 짧은 편입니다. 일단 인플루언서 리뷰 마케팅을 기획을 한다고 했을 때는 해당 인플루언서의 게시물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부분과 인플루언서의 팔로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일단 고려해야 합니다. 인플루언서 리뷰 마케팅은 인기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기 인플루언서는 기본적으로 광고 협찬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됩니다. 당연히 팔로워들도 인플루언서 게시물 구독을 하기 때문에 광고 협찬에 대한 부분들을 컨텐츠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플루언서를 정말 좋아하는 팔로워라면 그 인플루언서가 광고 협찬 콘텐츠에서 나타내는 표시와 그렇지 않은 진짜 자기가 좋아하고 사용하고 있는 제품을 표시하는 콘텐츠에서의 어떤 내용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루언서 리뷰 마케팅을 기획을 할 때는 인플루언서 팔로워 그룹에서 통용되고 있는 이 비언어 표시가 인플루언서 콘텐츠에서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인플루언서가 광고 협찬일 때, 그리고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제품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 때 어떤 유형 차이가 있는지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기 인플루언서 정도가 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컨텐츠의 퀄리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팔로워들이 얘가 정말 이 인플루언서가 정말 좋아하는 제품인지 아닌지를 컨텐츠 내용에서 파악을 해서 그거에 맞춰서 반응을 하거든요. 즉 인플루언서가 게시물을 올리면 그 인플루언서를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도 올립니다. 하지만 제품이나 제품 구매나 제품 호감은 나타나진 않죠. 하지만 인플루언서가 진짜로 사용하고 좋아하는 제품이란 느낌이 난다 그러면 팔로워들은 그 제품에 대한 호감이나 구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때로는 수십만 팔로워보다 수만 팔로워 인플루언서가 리뷰 마케팅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게 그 팔로워들의 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여성 타깃인 제품을 마케팅하려고 인플루언서를 섭외를 했는데, 문제는 그 인플루언서의 팔로워가 대부분 외국인이나 남성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효과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팔로워 구성은 리뷰 마케팅을 진행할 때 고려해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요소가 되고, 이거는 좋아요나 댓글을 다는 계정들을 파악함으로써 쉽게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인플루언서가 그동안 어떤 컨텐츠를 올리는지 그냥 계정에 들어가서 체크만 해보더라도 이 팔로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는 대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실사용자 리뷰 마케팅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이 제품을 구매한 사람들이 많다는 증거로서 리뷰가 작동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실제 사용자와 비슷한 사람들이 어떠한 제품 사용에 대해서 반응하는지를 나타냄으로써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플루언서 리뷰보다는 좀 더 효과가 길게 지속되긴 하는데, 이게 일반 사용자가 리뷰를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모여야지 효과가 발휘되기 시작을 합니다. 실사용자 리뷰 마케팅을 기획하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는 구매 시점에 리뷰 마케팅을 진행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리뷰 마케팅을 기획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매 시점 리뷰 마케팅은 혜택의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매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혜택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제품을 구매했다는 증거로서 구매를 자극하게 되고요. 또 하나 같은 경우는 리뷰의 특성상 사용한 사람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서 구매를 또 자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뷰 마케팅을 기획을 할 때는 이 차별화된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구매 시점 리뷰 마케팅은 많은 기업들이 제품을 판매할 때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되지 않는 리뷰 마케팅 같은 경우는 소비자의 기대가치 향상에 큰 도움을 줄 수가 없고요. 소비자가 기대가치가 높지 않다는 말은 크게 구매를 자극하지 못한다는 말과 연결됩니다. 또 하나 같은 경우에는 사용한 경험과 이 경험을 적는 게 구매 리뷰이기 때문에 이 긍정적 사용 경험이 전달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이 긍정적 사용 경험은 사용 가치와 연결이 되는데 이 사용하기 전에 구매해서 사용하기 전에 이미 사용 가치가 높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게끔 만듦으로써 구매를 자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 시점 리뷰 마케팅을 기획할 때는 이 차별화된 요소, 그 다음에 사용 경험과 관련되어 있는 요소를 잘 고려해서 기획을 해야 됩니다.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한 리뷰 마케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기존 고객의 물건을 판매하는 비용은 신규 고객한테 물건을 판매하는 비용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두 번째는 재구매가 이루어진 고객은 세 번째, 네 번째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현저히 커집니다. 바로 충성도가 형성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고객에 대한 리뷰 마케팅은 고객 관리 차원에서, 관계 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기획을 할 때, 기존 고객 리뷰 마케팅을 기획을 할 때는 데이터를 신경을 써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제품 사용에 만족을 이루는 핵심 욕구가 과연 무엇이냐, 이러한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의 욕구를 자극하고 강화시키고 크게 만드는 형태로 리뷰 마케팅이 기획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 그러면 열성적인 제품에 대한 열성적인 팬이 형성이 되는 거, 이 팬들은 신규 고객을 자발적으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오늘 할 리뷰 마케팅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하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자세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정리해서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